리테일 기업 경쟁력의 완성, 데이터, AI, 협업을 통한 전략 섹션을 맡은 SPH 빅데이터 팀 이승재 차장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가상의 리테일 기업 A가 상권 분석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 통합부터 AI 협업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장까지 가능한 스노우플레이크의 장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테일 기업 A는 현재 DT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DT 조직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상권 분석 시스템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하려는 프로젝트인데요. 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 데이터만으로는 변화하는 상권을 빠르게 캐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찾던 중 유동인구, 카드 소비, 자산정보 데이터인 그랜데이터를 서비스하는 SPH라는 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납품받아 내부 데이터와 결합하여 인사이트를 얻고자 합니다. 가장 처음 진행하게 되는 것은 ETL입니다. 데이터의 전송 방식, 전송 주기, 관리 방식을 SPH와 A사가 협의하게 됩니다. 또한 A사는 ETL 받는 데이터의 사이즈를 고려하여 파일 스토리지 및 데이터베이스의 스토리지 용량을 얼마나 증설해야 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DBA팀과 인프라팀은 ETL 받을 DB 스키마 생성 및 테이블 생성, 데이터의 보관 주기 및 백업 주기, 2차 백업지 설정과 같은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SPH는 ETL하는 방식을 협의하게 되는데요.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줘야 할지, 완료의 시점에 알림은 어떻게 줘야 할지, 실패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아키텍처를 설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A사가 스노우플레이크를 이용하는 회사라면 방금 말한 내용들은 모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생태계 안에서 데이터 스토리지는 증설 없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토리지 증설이 없으니 스토리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추가 ETL 구축에 들어가는 신규 개발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 없이 데이터 공유만으로 SPH의 데이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데이터 쉐어를 이용한 데이터 공유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PH 담당자가 스노우 사이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왼쪽 내비게이션 메뉴 중 데이터 쉐어링 메뉴 하위에 프라이빗 쉐어링을 클릭합니다. 그 후 우측 상단 쉐어를 클릭한 후 Create a Direct Share 버튼을 클릭합니다. A사에 공유하고자 하는 테이블을 선택한 후 공유해 주려는 A사의 어카운트 로케이터를 입력해 줍니다. 이로써 SPH는 사전에 협의된 데이터를 A사로 공유하는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A사가 해야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노우 사이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좌측 내비게이션 데이터 쉐어링 메뉴에 프라이빗 쉐어링 메뉴를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다이렉트 쉐어 화면에 SPH가 공유한 데이터베이스가 보이게 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SPH에서 공유한 데이터를 A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명을 입력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가능한 롤을 선택한 후 Get Data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공유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유된 데이터베이스는 A사의 스노우플레이크의 모든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연동을 위해 ETL 주기, 사이즈, 전송 방식 등 다양한 업무 태스크들이 클릭 몇 번으로 완성되는 화면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부 데이터와 공유받은 외부 데이터를 AI를 이용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싶다는 요구사항인데요. 이론적인 부분은 앞에 섹션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 장표는 간단하게 시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사에서 사용할 내부 데이터는 매장 마스터, 매장의 매출 정보, 매장의 카테고리별 매출, 매장의 프로모션 성과입니다. SPH가 제공해준 데이터는 격자 기반의 유동인구와 카드 소비, 자산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하나의 코텍스 애널리스트로 구성하였고 리테일 AI라는 에이전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에이전트를 인텔리전스에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멀티턴에 대한 질문과 보고서 형태 생성 요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매출이 가장 높은 매장을 알려줘 라고 검색을 했을 때 싱킹 스텝이라고 하는 현재 AI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려 하고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고 하는지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청을 확인하고 검색해야 하는 테이블을 정의하고 필터 조건과 셀렉트 조건을 정의합니다. 그 후
어떠한 시멘틱 모델을 사용할지 정의한 후 쿼리를 생성합니다. 자연어를 쿼리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검색한 쿼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5년 매출이 가장 높은 매장은 송파 드림점으로 총 매출액은 약 5.47억입니다. 이어서 해당 매장의 월별 평균 유동인구를 분석해달라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AI는 이전 결과에서 송파 드림점이 매출이 가장 높은 매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쿼리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전 결과를 기반으로 유동인구 분석만 진행하게 됩니다. 이전 질문과 현재 질문을 보시면 사용자가 시각화를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SQL 결과만 제공합니다 라는 프롬프트를 보실 수 있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차트로 시각화할 수 있는 데이터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바 차트나 꺾으선 차트 같은 간단한 차트는 알아서 생성이 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멀티턴과 분석 결과 위주의 설명을 드릴 거라 생성하지 않도록 미리 프롬프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월별 유동인구 데이터와 3가지 정도의 인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인사이트의 경우 에이전트 내 리스폰스 인스트럭션 항목에 분석 결과 요약에 관련하여 주요 발견사항 2~3가지와 핵심 수치 및 변화 추이를 작성해달라고 명시해놨고 요청 사항에 맞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 질문의 결과를 하나의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 역시 쿼리를 재실행하는 것이 아닌 앞서 실행된 쿼리의 결과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보고서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분석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성과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영업지원팀 담당자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앞서 구축한 AI는 스노우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스노우플레이크의 계정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BYO 화면을 주로 보는 마케팅 팀이나 영업지원팀 직원들의 계정을 모두 스노우플레이크에 등록하게 된다면 스노우플레이크 관리자의 업무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A사는 BI에 스노우플레이크 에이전트를 연동할 수 없냐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요구사항으로 AI 서비스가 도입됐는데 AI를 사용하려면 기존에 사용하던 업무 시스템 이외에 다른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야 한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노우플레이크 코텍스 에이전트는 REST API를 이용하여 REST API가 사용 가능한 플랫폼이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한데요. 가상의 기업 A사는 시그마 컴퓨팅이라는 BI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그마 컴퓨팅에서 코텍스 에이전트를 호출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를 이용하는 담당자는 매장 운영팀으로 매장별로 판매되는 상품의 카테고리가 유동인구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다면 매장별 유동인구 특성에 맞춰 진열 상품 배치를 다시 하거나 프로모션 상품을 다르게 운영함으로써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BI만 봤을 때는 매장의 판매 상품 카테고리와 유동인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연관성을 확인하려면 BI 화면을 수정하거나 데이터 분석팀에게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직접 SQL을 작성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BI 화면을 수정하는 것, 데이터 분석팀에게 요청하는 것 모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SQL 작성 능력이 없다면 SQL을 배워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권한도 필요하게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권한을 얻는 순간 정보보호팀에 수많은 보안 정책을 적용받게 되죠. 하지만 스노우플레이크 에이전트를 도입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5년 7월 석천 서호수점의 카테고리별 매출과 유동인구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BI만으로는 확인이 좀 어려운데요.
AI에 질문을 입력한 후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요 발견 사항과 함께 핵심 수치 그리고 연관성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BI 화면으로는 얻기 어려운 인사이트를 AI 연동을 통해 바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이제 BI를 사용하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AI 사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A사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사용하고 있으며 팀즈의 앱 형태로 AI를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BI 서비스 접속 없이 협업 툴 안에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팀즈와의 연동 역시 API와 앱 추가를 통해 연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노우플레이크 에이전트를 직접 연동하는 서비스 역시 정식 런칭이 되었는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앱 추가를 통해 팀즈와 연동하는 내역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추가를 한 후 마케팅 담당자가 프로모션 성과를 확인합니다. 매출이 가장 낮은 매장의 매출 상승을 위해 2025년 12월 신규 프로모션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과거의 프로모션을 기반으로 어느 매장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AI에게 2024년 1월에 진행한 프로모션 중 성과가 가장 높은 프로모션과 프로모션을 진행한 매장이 어디인지 요청하였습니다. 결과는 평택 굿모닝 병원점에서 유제품 출석 체크 프로모션이 성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2025년 12월에 해당 프로모션을 적용하기 좋은 매장이 어디일지 유동인구 기반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AI가 작성한 SQL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코텍스 에이전트는 이 경우에 질의가 멈추는 게 아닌 추가적으로 SQL을 작성해서 원하는 답을 찾아냅니다. 결과로는 광산 사거리점, 논현역 드림점, 신논현역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유제품 출석 체크 프로모션을 2025년 12월에 적용하기 좋은 매출이 가장 낮은 매장 3곳입니다. 평택 굿모닝 병원점과 유사한 거주인구, 방문인구, 직장인구를 가진 매장을 스스로 찾아서 보여주게 되죠. AI가 없을 경우 직접 다 검색을 해야 되고 결과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AI가 도입되게 된다면 질문과 함께 바로 사용이 가능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 생태계 안에서 대기와 지연이 없는 데이터 공유를 통해 ETL 작업 없이 데이터 연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공유된 데이터와 내부 데이터를 합쳐서 코텍스 애널리스트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에이전트를 통해 BI 및 협업 툴에 연동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처럼 스노우플레이크는 스노우 사이트뿐만 아니라 API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DT 조직이나 AX 조직에서는 전사적 차원에서 AI 사용을 확대하고 AI 기반 의사결정 플랫폼 구축을 하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스노우플레이크 에이전트가 여러분들의 AI 플랫폼 구축에 적합한 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SPH 빅데이터 팀 이승재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